자, 입시왕 시즌 10번째 컨수다 10월의 방송입니다. 예비고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손종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이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입시왕 진아쌤입니다. 문 처음이 세 번째인데 지금. 컨수다에서 제가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니, 다른 방송은 찍었었는데 네. 이렇게 입시왕에 들어와서 엄마들 컨설턴트로 네. 여러 번 나오셔갖고 벌써 제가 몇 번 이제 네. 그 오프라인에서 팬분을 몇 번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다고 그 어머님들 나와서 떠는 거 보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투입을 시켜보자. 네. 예. 새로운 방송에 투입을 시키도록 해서 이렇게 네. 모셨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또 각자 자기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개해 주세요, 빨리. 저부터 얘기하면 되나요? 네. 저 그렇게 소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다 잘하고요. 그리고 상담 때 항상 이 어머님들의 마음을 탁탁 집어내는 이세훈이라고 합니다. 네. 쪽집게 뭐야? 빨래집게. 그렇죠. 빨래집게 합시다. 빨래집게. 네. 이제 저희 주니어 총괄을 하고 있고요. 아수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손용식입니다. 좋다, 좋다. 이게 뭐야? 아빠들의 수다. 아가리 수다 뭐라는 거야? 아빠들의 수다. 아무거나 다 좋다. 괜찮습니다. 아빠들의 수다는 좀 재미없죠. 결국에 아니에요, 군대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같은데. 축구 얘기 군대 얘기 한 30분 하다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입시왕 진아쌤이고요. 저는 이제 입시왕에 처음 합류를 하고 또 긴 시간 동안 다 잘하는 이세훈 선생님 밑에서 또 여름에 굉장히 혹독하게 함께 많은 걸 배우고 여전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네. 뭘 공부할 게 뭐 있어요? 다 알고 있더만. 네. 이미 완성됐는데. 쪽집게 세훈 쌤한테 너무 많이 배웠죠. 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랑 처음 함께 하시게 되셨고 지금 이름이 내가 헷갈려갖고 자꾸 뭐라고요? 진아쌤이에요. 진아. 네. 진은 저는 무슨 처음부터 갈지자입니까? 뭡니까? 아니, 지나가던 그냥 진아쌤이에요. 진아예요. 영어 영어 이름도 되고 한글도 영문이라? 되고 아. 네, 진아쌤입니다. 진아 선생님. 네. 그래서 저희 엄마들 수다 방송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두 아이들을 맞아요. 네. 대학을 진학을 네. 시키시면서 네. 사실상 이제 컨설턴트에 맞먹는 정보량을 혼자 독학을 하시면서 그때 뭐 혼자 주로 뭐 온갖 대학 설명회에서 다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 듣고 진짜 다 이제 다녔어요. 몇 년간 네, 네. 하고 주변에 그 정보들 나눠주면서 완전히 나눠주면서 네. 그렇게 이제 제야에서 하시다가 네. 저희와 네. 합류를 하시게 네.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진아 선생님이 네. 오늘 컨수다에 네. 처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컨설팅도 자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네. 계속 하고 계셔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갈 예정이니까 많이 뭐라고 해야 돼? 사랑해달라고 해야 돼? 뭐야? 기다려달라.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엄마들과의 쪽집게는 아니지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컨수다 방송이 되게 오랜만에 또 찍는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여름 이후에 거의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름 방학 때 했었나?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여름 방학 때 원래 이제 컨설턴트들이 좀 막 파김치가 되거든요. 워낙 상담도 많고 뭐 일정이 빡빡하고 그래서 이세훈 선생님이랑 이제 송문영 선생님이 그 지난주까지 누워 계셨어요. 아직도 후유증에서 그래서 이제 지쳐 있다가 기력을 좀 찾아서 저도 사실 항상 그 패턴이 9월쯤에 이제 방전이 되고 10월은 거의 이제 누워 있습니다. 네, 거의 누워 있다가 이제 정시래 수능 때쯤 하면서 약간 정신 차려서 겨울 방학 때 이제 다시 달리는 그쵸. 그런 패턴인데 이제 저희 컨수다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그 손영식 선생님은 요즘 이제 중학교 상담 이렇게 하면서 요즘 이제 그 약간 스티브 잡스 느낌으로 옷도 지금 오, 약간 진짜. 보니까 잡스의 스티브입니까? 네. 아니 사실 저는 그분인데 네. 맨인 블랙 컨셉입니다. 잡스가 나을 것 같아. 시간에 네.
중등부 쪽을 총괄하고 계시고 지금 입시형 주니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살짝 걱정이 좀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비싼 느낌이 좀 있으니까 가격이. 근데 지금 거의 1,000명 정도 했나? 예, 작년 3월 말에 시작해서 예. 1,000명. 꼭 그 상담 내용이 워낙 알차다가 보니까 이제 호응도도 굉장히 좋으시고 예. 손영식 선생님은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중등부 컨설팅에 거의 이제 그 마스터가 되셨죠. 예. 아니, 1년 본인 얘기 넘게. 본인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마스터죠. 왜 본인 입으로 다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적당한 여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도 마스터 구루. 구루. 네. 좋은 이제 걸로. 여기서 멈추시죠. 네. 구루 혹은 마스터가 되신 손영식 선생님도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이제 그 중3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중3들이면 제 기억에는 중3의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쯤 딱. 아마 일단은 학교 가면은 수업을 안 한단 말이죠. 예. 예, 수업 안 하고 그때 이제 뭐 영화, 뭐 애니메이션 막 이런 거 막 자주 보고 기말 끝나자마자 학교도 이제 네. 일찍 끝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뭐 학원 진도도 뭐 나갈 것도 없고 뭐 하다 보니 그때는 선행이 없었으니까 저희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예. 요즘은 좀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네. 예, 지금 입시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고등학생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제 뭐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네. 있고 또 뭐 입시 준비를 안 하더라도 예. 뭐 고등학교 맞아요. 선택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저처럼 해맑은 아이들이 많고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비 고1들이 그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좀 많이 붕 뜨는 시간인데 저희가 입시 컨설팅을 많이 하다가 보면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이걸 내가 중학교 때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우리 애를 중학교 때 이거 시켰어야 되는데 예. 늦었다 이런 신세 한탄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죽을 때도 한탄하던데요. 누가 죽어요? 예. 뭐 인생은 후회하면서 사는 맞아요. 평생 맞아요. 네. 맞아요.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데 이제 중학생 때 이제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뭐 공부에 있어서든 마음 자세에 있어서든 뭐 생활 행동이나 뭐 습관에 있어서든 좀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를 이제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그런 어머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고자 하는 중3 예비 고1들이 지금 뭐 한 4개월 남았나? 뭐 벌써 11월이에요. 그렇죠. 11월, 네. 12월, 1월, 2월 딱 이 4개월 동안이라도 뭔가 좀 바꿔서 네. 박서 뭔가 좀 이렇게 달라져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이렇게 하면은 좀 위험하다. 이런 걸 좀 꼭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현장에 계시는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입시형 컨수다 그냥 매월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횟수를 못 세겠더라고 이제. 이게 한 그러니까 3개월에 자꾸 한 번 아닌가요? 중간에 끊겨갖고 10월에 네. 하는 11월입니까 오늘? 네, 11월이죠. 11월이에요. 근데 아까 10월이라고 하셔서 네. 제가 이렇게 10월에 수능 보진 않죠. 그러니까. 예. 네. 넘어가시고요. 네. 자 그럼 11월에 컨설턴트들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비고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주제로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컨설팅 하면서 또 이제 느낀 것도 있을 것이고 직접 뭐 중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사실 중학생 초등학생을 직접 자주 보진 않으니까 이제 한탄을 주로 듣죠. 고2 때 저를 만나고 나서 아유 그때 할 걸.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단 뭐 누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처음 출연하신 이제 컨수다의 진아 선생님도 먼저 좀 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시간을 이제 학생이나 이렇게 학부모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중3, 고3, 6년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예비자를 붙이잖아요. 요즘에는 겨울방학 전에 그러니까 예비 고1, 예비 고3이 가장 이제 걱정도 많고 네. 근데 실제 예비 입시를 고3은 해본 입장에서. 네네. 근데 예비 고3은 사실
다 모든 게 거의 결정이 된 후예요. 그치. 그렇죠. 뭐 내신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제 나와 있고 수시 또는 정시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는데 이제 예비 고1 지금이죠. 중3 아이들은 이제 다 똑같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물론 이제 뭐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들은 엄청 이제 뭐 선행을 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비슷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한 달이 더 주어졌잖아요. 네. 다른 학년에 비해서 이 3개월이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대학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이제 첫 번째 내신 시험부터 해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대부분은 이 중요한데 이제, 네. 예, 중학교 3학년 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네. 좀 잘못된 아, 판단이나 너무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뭐 가장 다 똑같이 생각할 텐데 그거죠. 나 우리 아이 중학교 땐 잘했다. 이제 뭘 그때는 잘했는데 이제 왜 등급이 뭐 시비 아니고 거세요? 이제 그때는 뭐 A니까 네. 제일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아이 수학도 A였고 영어도 A였고 국어도 A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문제가 사실 있습니까? A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A도 90에서 90, 100이 다 A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A여도 진짜 100점의 그 원점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중학교 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이제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90의 A와 99의 A는 너무 다른 A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수학 특히 수학 선행 네. 중요하다고 근데 어쨌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이 네. 이제 그 중학교 많이 성적을 착각하시는 보고 거. 네. 약간 우리 안심하는 아이 잘하고 경향? 있구나. 네.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아이 학원도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네, 뭐 네. 숙제도 다 하고 주요 있고. 과목 다 A 어머, 받고 다 A 있고 받았네. 네. 고등학교 특목고 가면 갈 다 걸 그랬나? 1등 다 1등급 나오겠네. 전사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 네. 네. 근데 그게 왜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학교 때 네. 그냥 대충 해서 90점 정도 맞는 공부가 제대로 고등학교 가서 실력 발휘가 되는 점수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지나친 그런 점수에 대한 착각에 대한 거는 그렇죠. 네, 당연히 잘 점검해 네. 주시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열심히 그- 해야지 뭐.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 때 네. 중학교 때 특목고 뭐 자사고 뭐 연과고 이렇게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꼭 합격을 안 하더라도 그 준비하는 것도 저는 한번 해보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합격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준비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 그 특목고 준비 학원 원장들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니 근데 아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생기부 정도로 관리도 빡세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경험 한번 해봐야 자소서도 된다. 써보고 면접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생기부 관리도 하고 뭐 동아리 이런 거 다 한 번씩 중학교 때 네네네. 살짝씩 이렇게 관리하는 게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일단 어쨌든 성적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진짜 심각하죠. 네. 심각하고 저희 입시왕 그 게시판에 한번 가보세요. 게시판에 가보셔서 항상 4월 초순에서 중순쯤에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의 곡소리가 나죠. 나죠. 곡소리가 거의 첫 번째 쌓여 있습니다. 중간고사 예, 끝난 첫 번째 후에. 중간고사 한 다음에 그 충격. 예.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래도 우리 애가 다 80점, 90점 다 넘던 애인데 고등학교에서 봤는데 4가 왜 3, 4가 꽤 있네. 예. 뭐 5, 1등급일 줄 알았는데 뭐 2등급 초반 겨우 찍고 있고 이런 거 거의 흔하지 않습니까? 2등급 초반 정도면 사실 거지. 양호하고 네. 진짜 되게 당혹스러운 경우가 생기부 보다 보면 네. 진로는 의대야. 진로는 의대로 써 있는데 진짜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진로 많죠. 왜냐면 1학년 때 들어가서 나 의대 갈 거야. 그렇죠. 중학교 때 성적이 다 있으니까. 의대로 했죠. 근데 등급이 막 5등급 이런 애들도 진짜 많아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그게 다 중학교 때 이제 내 성적이 나는 충분히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으니까 그런 경우 보면은 예. 약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실제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고등학교 가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네. 애들도 갖고 엄마도 충격 받으면서 이제 약간 전 입시가 약간 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기세가 있는데 맞아요. 애가 기세가 꺾여 한번. 음. 예. 어떻게 운 좋게 뭐 1, 2등급 찍은 아이들은 기세가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중간에 뭐 연애 이런 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게임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한번 그런 식으로 충격을 받으면 애가 자체가 기세가 꺾이고 자신감을 잃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시험 때 떠는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막 우울해져가지고 다운된다거나 하면서 공부할 맛도 안 나면서 한번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내리막길 가는 아이들도 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적이라는 게 뭐 많이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고 이제 뭐 사실 고등학교 한 번 보내면 다 알잖아요. 아 중학교 성적이 그게 아니구나.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중학교 성적은 A도 3, 4등급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올 A들 찍은 아이들도 고등학교 가서 일반고인데도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 가서도 3, 4등급 쭉 찍는 아이들이 두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너무 착각하시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신 거죠? 네, 맞아요. 예. 네. 혹시 그 죄송합니다. 진아 선생님께서는 자꾸 헷갈려갖고 진아 선생님께서는 네. 아이들 네. 보냈잖아요. 네. 그때 뭐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까 네네네. 한희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네.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뭐 핸드폰에 심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중학교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비 고1 이 시기에 네. 최대한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거를 권장해요. 돌렸어요. 그래서 얘를. 진아 쌤 엄청 시키셨을 것 엄청. 같은데. 아유. 그래서 애 그걸로 하나 잡았네. 실제로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 때 조금 이제 사춘기도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한 걸로 버텼어요, 진짜. 아 진짜로? 아, 네, 네, 중학교 때? 네, 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뭐 공부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친구. 엄청 시켰죠. 제가. 잘했죠 원래. 잘했죠. 올해이고 뭐.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네. 하지만- 올해이고 선행도 엄청 제가 시켰는데 이제 고등학교 네. 때 가서 조금 그런 시기가 왔고 이제 그랬을 때 진짜 공부를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도 그때 공부한 걸로 진짜 끌고 갔어요. 한 1년은. 아이가 군대 가는 네. 게 더 편할 것 같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군대 간다고 제 바꾸지 주변에 많은 그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미리 대비해야 된다. 애가 조금이라도 특히 살아 있을 때 남자아이들은 공부를 시켜라. 살아있을 때. 네. 그러니까 엄마 말 들을 때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학생은 엄마 말 듣거든요. 듣지. 애들이 가서 착하니까. 학원 이거 다. 예. 그러니까 그때 최대한 많은 거를 넣어줘라. 역시 이 그러면- 살아있는 거.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와도 이제 버틴다. 음. 네, 그때 공부한 네, 걸로. 그러니까 그 올- 공부 어디 안 간다. 네. 이제 그걸로 해서. 올해에 만족하면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됩니다. 애를 갈아서 돌려라 계속. 예, 이런 살아있는 경험다. 네. 특히 아들은 아들이죠. 고등학교 예. 가서 사고 칠 문제 아우 너무 가능성이 많죠. 좀 있으니 거의- 중학교 때 뺑뺑이 네. 해놔라. 네. 네.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담이셨습니다. 네. 자, 스티브 잡스, 손 스티브 하나 만드시면 안 돼요 이름? 진짜 너무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것 약간 같아요. 이름을 좀 잡손. 죄송합니다. 빨리 하지 마세요. 그냥. 스티브 손 어때요? 스티브 그때 손. 별명 만들려고 그랬는데 계속 어이없는 얘기 하셔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하지 마세요. 예, 다음에는 제가 사카 쓰고 나올게요. 예, 이런 거였고요. 자리를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지금 약간 부담이 있으시면 가운데라서 드립 그만 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중학생 특히 3학년들이 좀 위험하다. 지금 갈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도 뭐 일부분은 좀 동의가 네. 되는데 네. 되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쓰리허를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쓰리허. 쓰리허? 허허평 허섬수 그거요? 허평이 언제적 해야? 허문도 하나 더. 허문도도 있구나. 예. 허. 예, 삼어를 좀 조심해라.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50하고 예, 자, 첫 번째는 벌써. 허세 선행이에요. 허세 선행. 허세 선행. 허세 선행. 허세 선행. 중간 과정 허세 선행이 뭐예요? 안 거치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상화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맞아요. 미적하고 있고 예비 막. 고일 동안에 나는 진도를 끝까지 나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아니 그래서, 다 하라고 하니까 또 근데 입시형 이제- 방송 들었더니 예. 무조건 수원수투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미적분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하셨잖아요. 중요한 네. 안 된 애들이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준비가 네. 안 된 애들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점은 미적분 할 때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앞에 거, 먼 미래 거, 즉 고2 이상의 것을 선행한다고 하면 일단 망한다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유형이나 뭐 개념서들 네.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지금은 블랙라벨을 봐야 하고 최강 TOT를 봐야 해. 스토리도 봐야 돼. 예, 이런 허세 선행하면은 절대 안 돼요. 네. 근데 학원에서 막 이제 보통 진도를 빼버리니까 그리고 그거- 엄마들이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이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블랙라벨이야. 말씀드리는데 허세 선행하면 망한다예요. 이제 지금은 예비 고1이잖아요. 네네네. 예비 고1은 철저하게 뭐 해야 1학년 내신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 확실하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1학년 내신 대비해서 맞아요. 네네. 우리 1학년 성적을 잘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예선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지금 수상 3번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수하 3번 했고 지금 막 학원에서 미적하고 하는데 예. 수상을 또 합니까? 예, 또 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선행 커리는 보통 이렇게 해요. 12월까지는 1학년 2학기 대비하세요. 수하. 그렇죠. 아니면 네. 학교마다는 달라요. 이제 뭐 수원 수학 들어가는 학교도 그냥,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1학년 1학기 대비를 1월 하고 2월에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아니 우리 애들 같은 반에 있던 애들은 다 수원반 올라갔는데 우리 애만 수화반에 남아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다만 우리 애 자존심 이렇게 센데 미적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자존심을 갖고 우리 애는 공부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왜 우리의 길을 주기로 그래? 그래서 아까 한쌤 얘기하신 대로 네, 예, 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네. 예, 지금은 1학년 예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대비하십시오. 얘기인데 네, 특히 이제 맞아요. 수학 진짜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게 막 이 선행 의미 없다고 100% 다 얘기하거든. 수학 선생님들은 하지 말라 그래 진짜 막 수원수투 다 달릴 필요 없고 현행에 충실하는 게 맞다라고 실제로 하면서? 제가 수학 선생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도만 나가봤자 나중에 해보면 그냥 아무짝에 쓸모 없더라는 걸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네, 양반들은. 맞아요. 진도 뭐 수원수투 끝냈다고 해서 딱 봤는데 허당이거든. 대부분 아이들이. 맞아요. 네. 계속 돌려요 학원에서는 그거를 한번 가도 계속 돌리고 계속 진도 돌리고. 선생님은 네. 좀 강하게 돌리시는 것 같아요. 뭐 애를 아니 저는 어떻게 한 그냥 거예요? 일반적인 근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대치동 같은 경우 지금 현 중3 아이들 레벨 테스트 지금 막 보고 있거든요. 거기 탑반은 지금 미적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대치동은 통과를 하거든요. 굳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예, 알아서 대치동은 하니까. 또 우리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숭어 상하도 그냥 대충 수박과 탈기로 네. 대충 본 상태에서 또 학원 진도 나간다고 수원수투 돌리면서 선생님 미적하고 되게 막 좋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고난도 문제집들 맞아요. 막 계속 건들고 있으면 네. 위험하다는 거죠. 네, 막상 갔을 때. 그냥 큰일 납니다. 아. 아까 그 4월달에 입시한 게시판에 예, 그런 걸 목소리 나는 예, 그- 남기고 싶지 않으시면 네. 그냥 1학년 예선전 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세로 그냥 진도만 나가는 것보다 특히 이제 수학 선행 많이 많이 수업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수상화부터 제대로 좀 하라고. 예. 하고 이 2학기가 돼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수상에 좀 더 집중해라. 맞아요. 한 번 봤어도 두 번 봤어도 세 번 봤어도 더 열심히 해라. 또 까불지 보시고. 마라. 그럼요. 다시 한번 기본적인 거 다시 생각해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잠깐만. 아, 근데 그거 나중에. 3호 중에 일단 1호만 했습니다. 궁금해. 다 하지 마시고요. 예. 맞아요. 자, 천천히 가시죠. 자, 그다음에 이세훈 선생이 예, 모든 걸 잘 집어내시는 이세훈 선생. 쪽집게. 아니 요맘때일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특히 아빠들 새 핸드폰을 사주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법으로 금지해야 돼. 법으로. 진짜. 어? 특히 막 어디 법령을 고등학교 제정해야 돼. 맞아, 합격하면 합격하면. 무조건 그거 걸고 네. 가요. 예, 너 여기 하면 너 그 여기 외대부고 기념으로. 써서 합격하면 내가 맞아요. 핸드폰 사줄게. 그럼 네. 딱 합격하면 아, 핸드폰 맞아. 딱 주는 거야. 맞아. 근데 그 합격 시기가 언제냐면요. 1월 1월 초에요. 1월 초에 합격 발표가 나요. 맞아. 그때 새 핸드폰을 손에 딱 줍니다. 네. 네. 끝난 거야. 네. 방학이 다 날라갔어요 맞아요. 이제. 맞아. 이게 나 진짜 많이 봤어. 많아요 이거. 음. 너무 많아요, 진짜. 꼭 아빠가 사주더라. 아빠가 사줘. 꼭 아빠가 최신식으로. 아버님들이 사고를 쳐. 어.
아이폰 15 갖다 주는 네. 거야 아, 이제. 맞아. 평소에 안 친하니까 어쨌든 뭐라도 해서 잘 보이려고 아이들한테. 그것도 있고 또 아버님들 중에 또 기계 욕심 기계 있는 그치 분들은 기계 욕심이 내가 사고 내가 사고 싶은데 싶은 거 이제 이렇게 해준다고 또. 자. 아 이게 근데 진짜 많더라고. 저도 이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로 네, 사주시는 분 맞아요. 아버님들도 계시고 이제 중학교 끝날 때쯤 해서 이제 새로 새 출발하니까 그쵸, 그쵸, 하자 그쵸.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그 새 출발을 핸드폰으로 하는 거지. 정말 새 인생이 펼쳐져요. 맞아. 재앙의 시작입니다. 재앙. 이거 진짜 재앙입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폰 문제를 이게 어머님들도 그렇고 다들 되게 간과하시는데 진짜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요. 진짜 심각하고 제가 지금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계속 한희수한테 상담받는 성인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제가 그 뭐 머리가 이렇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좋지 그건 그래도 아니지. 이렇게 한때 약간 총명했거든. 어. 약간 내가 총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 3초 동안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많이 뭘 목격했어요. 하려고 저는. 하다가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맞아요. 방금 전에도 제가 네. 뭐 하려고 하다가 뭐 했지? 나 뭐 하려고 막 그랬지 하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됩니다. 뇌가 약간 이게 좀 제 맞아. 느낌에는 뭐냐면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야 얘가. 맞아요. 뭐 다른 시간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뇌가 피곤해지고 맞아요. 약간 좀 이렇게 전체적인 피로도가 조금 높아져 있고 맞아. 그 저기 뭐지 약간 금단 증상 중독 증상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뇌가 전체적으로 맛이 가요. 맞아요. 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혹시 주무시기 전까지 보고 계세요? 이게 좀 잘 이마에 때도 떨어뜨리고 그럴 걸. 모르겠다. 잘 이미 몇 번 맞았어. 잘 때도 보면서 자지. 그러면은 숙면도 안 될 걸요.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또 늦잠 자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딱 그게 중3 때 겨울방학 때 패턴이죠. 예. 성인은 그래도 괜찮은데 애들은 어쨌든 아니야, 돈 벌러 성인도 나가야 문제가 되니까 있어요. 그래도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중3 그게 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이제 처음에는 조금 많이 안 할 수 있지. 처음에 이제 그치, 뭐 그치. 하면서 한두 시간씩 응, 하다가 뭐 깔고 뭐 깔고 뭐 해보고 막 공부도 뭐 처음엔 이걸로 공부도 할 수 있어. 뭐 그치, 이런 그치.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뭐 필기도 뭐 한 해만 하다가 이제 점점 좀 유튜브 깔고 인스타 하다가 이제 점점 빠져들어서 게임하고. 한 2월쯤에는 거의 하나가 되는. 그치. 예, 특히 이제 부모님이 어디 직장 나가시거나 그러면 맞아요. 끝장이야. 끝장이야. 진짜 침대랑 한 몸이 돼가지고. 끝장 진짜. 응. 약간 진짜 침대와 나와 핸드폰이 하나야.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지금 약간 절실하게 겪고 나서 이 뭐 책도 있던데 무슨 또 생각이 안 난다. 디톡스 뭔데? 뭐 디지털 디톡스? 뭐 디지털 디톡스야? 그런 게 있더만. 이게 워낙 실질적으로 이게 뭐 정신의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사람이 변하는 게 관찰이 되니까 이 중독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 아버님들을 등짝을 때려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버님들이 이거 진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응. 맞아요. 자꾸 자기 사고 싶은 거 사주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접히는 거 나왔어? 나 사고 싶은데 일단 내 사주고 나도 사고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절대 이건 진짜 절대 한 대만 안 되는 거. 야 치명적이다. 이거. 진짜 아버지들 발목을 부러뜨려야 되네. 손목 아니에요? 손목 왜 발목이야? 어디 자꾸 간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들 이 스마트폰 문제는 진짜 치명적이고요. 이 고등학교 때의 어떤 성적에 저는 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연말연시 이 싱숭생숭할 때, 그렇죠. 크리스마스, 새해 뭐 이때 막 세배하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또 뭐 예를 들면 합격했잖아요, 좋은 학교 또 지금. 갔어. 그치. 얼마나 합격도 지금. 했어 막 성적도 열심히 맞아요. 해서 뿌듯해서 폴더폰으로 사주는 겁니다. 자 최신폰이야 하고 딱 열었는데 폴더폰인 거지. 예. 이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막 사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얘가 때를 써. 최신폰을 사달래. 옆집 애는 공부도 못하는 애가 아이폰 15를 샀는데 막
나도 사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용을 안 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훈 쌤도 지금 자녀분들 전혀 사용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근데 애가 맨날 네. 선생님은 맨날 노트북 사고 노트북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분은 예외고 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맞아요. 보통 하나쯤 갖고 다녔단 말이지. 좀 구형 모델이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가 딱 와서 엄마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 닥쳐. 아이폰 좀 닥쳐. 바로 욕을 받습니까? 바로. 네. 아 바로 욕. 그러니까 이게 소리 하지 마. 애들이 또 머리 좀 돌아간 애들은 이제 핸드폰을 고장 낸다. 그거 부셔. 아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디그레이드된 폰을 그럼 사시면 이제 돼요. 예. 그렇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부서질수록 더 밑으로.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문제는 어쨌든 심각한 문제고 저도 뭐 체감 문제 좀 심하게 하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캠페인도 해야 돼 우리가 이거 방송을 좀 전문가를 모셔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그러면 진아 선생님 잠시만요. 진아 선생님 마이크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어. 아 이게 됐나요? 네. 잠깐만요. 이게 나사가 풀린 것 같은데. 약한가 본데. 아, 그래갖고 카드 부서질 것 같은데. 아이씨 안 들어가네. 그딴 걸로 해야 돼. 살짝만 돌리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 살짝만. 돌리면. 만지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 아 살짝만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진아 선생님 그 이렇게 망한다.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진짜요. 근데 그 중심은 이제 뭔지 아시죠? 아니 학생이 제 생각에는 진아 선생님이 네, 엄마 네. 정신교육 스쿨을 만들어. 엄마가 어떻게- 딱 중심을 잡으면 돼요. 어떻게- 네. 아니 진짜 무서운 엄마가 얘기네. 아니에요. 네. 엄마가 딱 중심을 잡고 중심을 잡는다. 이제 공부를 시키면 되죠. 중심을 못 잡는 어머님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 이제 마음 약해. 그렇죠. 우리 아이 네. 너무 사랑스럽고 네. 근데 아이가 힘들어하고 네. 내가 자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존심도 자꾸 긁는 거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가 너무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좀 이제 학원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요, 그거는 그건 별개예요. 아, 그래요? 공부해. 아무튼 이제 엄마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가서 4월달 시험을 보고 나서 다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그 내가 좀 시킬 걸, 겨울방학 때 조금 더 공부를 시킬 걸, 대부분이 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지금 이제 11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진짜 마음을 좀 잡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라. 네, 마음 네, 약해지지 말고. 네, 마음 절대 약해지지 말고. 아씨, 난 마음이 약해. 근데 그게 꼭 뭐 학원을 보내고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수학은 보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보내야 되고 뭐 나머지 과목들은 아이가 혼자 공부해도 되고 인강을 들어도 되고 하는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정해야 되고요. 네. 요즘에 워낙 뭐 관리형 독서실도 많고 아니면 네네. 뭐 집에서 이제 저희 스터디킹을 이용해도 좋고 해서 이렇게 집에서 딱 이제 퇴근하고 아버님이 오신단 네. 말입니다. 네. 기분이 좋아. 오늘 뭐 네. 술도 한잔 하셨고 했는데 음. 아직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할 건데. 네. 왜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벌써부터? 얘는 얘 지금 좀 고1이야. 쉬어야지. 이렇게 말해야죠. 뭐. 지금 나 이미 때는 고1이야. 개구리 잡으면서 공부했어. 그렇지. 야 일로 와. 아빠랑 게임 한 판 하자. 우리는 술 먹으면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관여를 안 하게 해야 돼요. 네. 아버님은 네, 일단 지금 네. 방으로 넣고. 네, 네, 네. 아빠는 그냥 관심을 안 지난번에 갖는 이제 게. 엄마들의 수다 방송을 하는데 이제 네. 아버님들 등짝을 많이 때리셨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방으로 집어넣고 네. 헛소리하면 또 네. 때려서 집어넣고.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안 지금 이 된다. 순간에 절대로. 절대 안 됩니다. 네. 어머니가 좀 중심을 잡고 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썼던 단어인데 좀 줏대가 있어야 되고. 네. 아, 이분이 무서운 무서운 아니에요. 분이세요. 아, 우리 아니, 아이프 제 방송 주변에 들으면 안 될 것 다 같은데. 아니 주변에 다 제가 이제 보고 배운 거고 네네네. 네 그렇게 본인이 하셔서. 이제 살아있는 경험상 이렇게 중심을 잡고 아 진짜 중요한 시기가 맞거든요. 네, 중심을 잡고 뭔가를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타이밍이다 지금. 네, 네. 그리고 네. 아까 저 마음 약해지지 마라. 네, 네. 용식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1학기 내신 준비도 진짜 중요해요. 예. 그것도 하고 가는 것과 안 하고 가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네. 진짜 저는 통과 통사까지 다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진아 선생님의 네.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한다고요. 뭐라고 해야 네. 되지? 학부모 멘탈 훈련 이런 걸 해야겠다. 학부모 멘탈 훈련해서 이제 아이가 어떤 변명을 대거나 그치. 어떤 마음 약해지는 얘기를 해도 닥쳐. 결론은 닥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손영식 선생님 이제 3허 중에 두 번째 그치, 두 번째 허. 두 번째 허가 있습니까? 두 번째 허는 허엇방. 응? 헛방. 헛방. 예. 그게 뭐야? 여기 시옷 빼고 해서 할게요. 허엇방에서 예, 헛방. 일단은 나가주세요. 잠깐만 만들지 말라고. 뭐야 그게 또. 그러니까 빈 거를 좀 없애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빈 거를 없애야 예, 된다고. 특히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까지 보통 우리가 예비고일이라는 그냥 대략적인 이렇게 산정하는데 이때 좀 빈 게 없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철저히 좀 알아야 돼요. 애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그냥 수화 여름방학에 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애들이 많이 해요. 수화 여름방학에 하면 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 보통 주 그렇게 내신인데.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공사해가지고 여름방학이 2주가 되는 학교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되게 짧아요. 아, 엄청 그리고 짧아요. 예, 네. 과학고 같은 데는 무슨 체험 특강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막 자꾸 불러내요. 예, 당연히 전사고 이런 데도 많이 불러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름방학은 없다고 간주하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난 뒤에도 할 수 있어. 이런 으로 헛방선행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그래서 좀 제가 근데 좀 잠깐만 내가 궁금한 게 그게 왜 허업방이야? 쓰리 허라고 해서 허로 좀 통일시킨 겁니다. 아, 허를 만들기 위해서 네, 허. 그 어은 뭐예요? 그래서 헛은 이거는 뭡니까? 사이 시옷이 들어가 어. 허엇방 이렇게 하시죠. 헛방. 그러니까 헛방인데 허로 통일하려고. 아, 제 이제 이해가 헛이 안 된다. 아 왜 그 이해를 못 하세요? 저는 내 딱 스마트폰 스마트폰 때문에 알아듣는데 그래. 쓰리호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맞춘 거지. 헛방. 그렇지. 헛방, 네. 헛발차기 뭐 이렇게 헛스윙 할 때 헛. 맞아요. 헛. 아, 헛방을 치지 마라. 네. 그거는 저희 지적 허용을 하시죠. 그냥. 쓰리허에서 그래서 어쨌든 헛은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뭐 뒤로 미룬다거나 맞아요. 뭘 그렇죠. 해야 될지 모르는 예, 그렇죠. 상태에서 네. 그냥 좀 그 뭐 명확한 목표 의식이나 그렇죠. 그리고 계획 단단하게 없이 단단하게 해야 돼요. 하는 거 하지 아까 말씀드린 말고 코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뭘 코치를 해. 아까 우리 퍼스널 PT. 트레이닝에, 예. 아, 예. 그러니까 근데 1대1. 이게 사실 저도 동감인 얘기가 이게 공부 많이 안 하는 애들은 하라고 하면 당황합니다. 맞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앉혀놔도 그런 거 있습니다. 할 게 없거든. 자기 생각할 땐 다 했거든. 심지어 다 했어 나는. 예, 우리 아이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숙제 다 했어? 응, 다 했어.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여러 가지 좀 그걸 예상을 하면서 네.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면서 알차게 뭔가 목표와 계획을 좀 잡고 빡빡하게 채워야지. 그렇죠. 헛스윙 날리지 마라. 예, 그리고 미루지 만 말고. 빼고. 예. 아,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 물론 대부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네네네. 내가 진학할 학교의 편제표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편제표? 예, 네. 편제표. 그게 뭐야 그게?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해서 오. 예, 뭐 다 아시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네.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 나와요. 학교 알림이 학교 치고 들어가면은 교육과정의 편제표가 대부분 그럼 봐서 나와있고요. 이 학교가 이제 진도가 뭐야 그렇죠. 과목 배청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은 해라면 일단은 맞아요. 이제 대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게 물리원을 1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 뭐 있죠. 수원도 뭐 땡겨서 배우는 땡겨서 학교도 배우죠. 있고. 전사고 같은 경우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쵸? 대구 경북이나 전북 전남의 특정 학교 대전 쪽도 많아요. 그런 학교들이 수학 편제가 꽤 빠른 편이고 뭐 여기 이 근처에 있는 그 단대부고가 물리학 원이 필수예요. 1학년 때. 오, 예, 그렇게 필수고. 그런 학교도 있구나. 예, 그리고 저기 저쪽 그 송도에 있는 그 포스코 자사고 같은 경우도 물리 원이 보통 1학년 때 필수예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꼭 확인을 저 해야죠. 하시고 편제표 확인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중에 아마. 기본이다.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수학 부교재는 좀 꼭 확인하고 한번 수학 부교재? 예, 그게 사전에 좀 선행해서 좀 미리 좀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예,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주교재만 있지 않고요. 네. 예, 부교재라는 거를 대부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교재는 역시 그 학교 알림의 그 교육 계획서에 보통 명시가 되어 있거나 이거 꿀팁이네. 예, 그리고 바뀌기도 해요. 어. 그래서 학교에 전화하면 친절히 잘 알려주십니다. 이미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은 보통 1학기에 전년도 1학기 결정이 안에 되니까.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소소한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부교재 정도는 특히 수학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리 맞아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고난도 이쪽 거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그거 왜냐하면 거기서 내신 시험이 나와요. 그렇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도 그런 걸 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네.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들이나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미리 좀 결정을 해서 그렇죠. 헛방 날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 뜻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 헛방입니다. 그래서 허엇방을 허엇방. 하지 말자. 지적 허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이제 이번에 윈터스쿨에 컨설팅을 좀 결합시키려고 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애들이 맞아요. 열심히 나름 했는데 딱 봤는데 제대로 한 게 없어. 너무 많아요. 헛방 친 거예요. 진짜 뭔가 했는데 안타나 홈런 하나도 없고 계속 헛스윙만 때린 거지 2달 동안.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 예.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탁탁 집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세훈 선생님. 이게 사실 네. 고등학교 가서 망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딱 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고사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 이래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항상 상담 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게들 수행평가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평가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서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자료 만드는 것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시간을 너무 많이 찾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고서 쓰라고 그러고 발표하라 그러고 이러면 그게 보통 이제 뭐 3월 달에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 중간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그걸 하라 그러면 애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인터넷 조사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조사하는 것만 조사만 막 일주일 동안 하고 뭐 이런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게 되니까 결국에 이 발표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잘 안 되고 성적은 성적대로 떨어지고 네네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네. 사실 이게 3학년 때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물론 선행이 되게 중요하고 선행이 그러니까 공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돼 있으면 거기다 시간을 조금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내가 어느 정도의 방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생각보다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에 시간 세이브가 되는 부분들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3학년 이 겨울방학 때 그 생각은 좀 해놔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요? 어느 방향으로 진로를 진로. 가져갈 건지 의대입니다, 저희. 이때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미적분까지 빨리 달려. 예. 근데 진로나 전공에 대해서 조사는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막 확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긴 해라.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고등학교 갈 때도 자기가 고등학교 왜 가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가는 거지. 그치 당연히 가는 거지. 근데 당연히 가는 거라고 해서 갔는데 자꾸 가서 자꾸 뭘 생각하라는 거야. 학교에서 자꾸 특히나 요새 어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트렌드를 타지 못하는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로대로 교과랑 연결해서 그 보고서 써가 무조건 다 네. 진로랑 도배하는 연결해서 그렇죠. 발표해. 네. 그럼 애들이 당황하는 거지. 진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해라 이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내가 나중에 뭔 관심 있는 쪽을 어느 쪽으로 택해서 수행평가를 할 건지 이런 걸 하려면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하려고 하면 그쵸. 안 된다. 당황스럽고 자료 찾다가 시간 다 보낼 예. 거고. 그래서 하루에 뭐 단 10분이라도 뭐 대학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학과가 뭐 있는지 한번 보고 그렇죠. 의대를 가더라도 내가 의대 가서 무슨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가서 들여다보고 그런 걸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음. 흔히 겪는 난감한 것들이 예. 제일 많이 겪는 난감한 이제 학교 딱 들어갔을 때 뭐 이거저거 결정하라고 그쵸, 하거든요. 그쵸. 뭐 이제 동아리부터 뭐 나오고 이제 뭐 진로 써서 내라고 그러고 예. 이제 보고서 주제가 하나씩 툭툭 나오는데 진로랑 관련시켜서 뭘 써오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결정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많이 당황을 하죠. 그렇죠. 굉장히 큰 당황을 합니다. 음. 그리고 성적도 이제 이상해. 그렇지. 그러면 더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이렇게 네. 막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으니 미리미리 좀 이걸 찾아놔 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요. 예, 아이가 스스로 하기에는 예. 어떻게 해야 돼? 뭐 키자니야 데리고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가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가고 싶은 대학교 하나 정해서 학과 한 번씩 들어가 봐라. 학과 홈페이지 좀 예, 들어가.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는지 한번 봐라. 예. 요 정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학과장 인사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쵸. 뭐 연역 나오고. 연영. 근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 교육과정 그치, 혹은 그치. 뭐 교과목 목록해서 그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배우는 과목들이 이제 교육과정이죠 일종의 예. 쫙 다 있습니다. 그거를 좀 봐야 돼요. 맞아요. 예, 그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뭐 저도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 그렇게 느낌입니다 항상. 봤을 때 뭐 뭘 있는데? 보냐? 그치 교육과정 딱 보고 죽이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치, 그치. 진짜 괜찮은 거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 근데 딱 보자마자 아닌 게 아 있어요. 이거 못 해먹겠는데? 딱 보자마자 딱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는 경우? 이제 문과니까 예를 들면 전자전기 보는 순간 나는 뒤집어진단 말이야. 끝이야 나는 거기. 안 돼. 근데 멋있어 보이긴 할 텐데요. 아니에요. 아니, 멋 나는 진짜 멋 그냥 자체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딱 보자마자 이건 아니야. 안 멋있어요? 그냥 딱 보자면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는 이 상종을 못할 거야. 그 느낌이 와. 물론 이제 그게 사람마다 이제 안 오는 애들도 있고 약한 애들도 있는데 이게 뭐 합리적으로 과 결정하는 건 좀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일단 기초적인 작업은 이렇게 이제 과 홈페이지 몇 번 들어가 보면서 좀 어때 물어보는 거지. 뭐 어때? 아니 진짜 컨설팅 할 때 진로 없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과를 클릭을 해서 과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재밌어 토 나와? 재밌어 토 나와? 이렇게 알았어, 물어보시면 일단 거기서부터 애들이 시작을 진짜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맞아. 이렇게 직관적으로 진짜 대답을 해요. 저 이거는 싫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로 가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이제 아이가 결정을 잘 못하고 있으면 네. 두 개를 같이 보여줘요. 네. 1번 전공, 2번 들어가서 전공에서 배울 과목들을 둘 다 네 고를 수 있으면 그나마 뭐가 낫니? 이쪽이 나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일단 거기서 네, 나쁘지 않은 맞아요. 거야. 네. 그런 고민도 네.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전공에 대한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중요하더라고요. 경험, 사전 경험. 사전 네. 경험을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고, 예. 뭐 아주 좋은 얘기라고 대학교에서도 생각합니다. 그런 거 미리 체험하는 그런 행사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방학 때 많이 하죠. 네, 방학 때.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또 가서 많이 전공 체험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진짜 좀 과에서 이게 단과대별로 그런 거 체험할 수 있게 선배들이 나와서 우린 뭘 배우고 어떤 과고 해서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거기도 다 데려가셨어요? 그거 이제 보냈죠. 가라고. 네, 신청하. 그건 학생이 가야 되는 잘 갔다 거라. 와요? 네, 네, 네. 가면 재밌어요. 되게 재밌대요. 선물도 막 받아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게임방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게임방이 뭡니까 게임방이? PC방? 옛날에 게임방이라고 불렀지. 맞아. 그랬던 시절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특히 3학년 때가 지금 이제 아이들도 슬슬 고민할 때잖아요. 맞아요. 진로에 대한 네. 고민도 슬슬 이제 좀 스스로 할 때고 머리도 좀 굵어지고 하는 때니까 지금 딱 타이밍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로에 대한 최소한의 전공에 대한 이제 진로까지는 저는 뭐 너무 먼 얘기니까 그렇죠. 일단 전공부터 천천히 어떤 전공이 있고 그 학과에 가면 뭐 맞아요. 공부하고 이런 거 정도는 하면서 호불호 정도 테스트를 해보자. 호불호 테스트 정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아 선생님 또 이렇게 하면 망한다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첫 번째 시험 끝나고 나서 막 이제 학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학교는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 본인 학교만 그러고 다른 학교는 내신 따기가 쉽다고 막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보낼 걸.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기 우리 보낼 학교는 걸. 이제 네. 여고라서 힘들어요. 네, 몰아서 힘들고 근데 우리 제가 학교는 봐서는 남고라서 힘들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우리 다 학교는 남녀공학이라서 힘들어. 맞아요. 뭐 문과생이 많아서 힘들고 이과생이 많아서 힘들고 1학년 때 다 공통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학교가 제일 어렵다고 막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네네네.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를 이제 막 이렇게 맞아. 끼워 맞추는 그런 거죠. 생각도 있지. 근데 제가 지내고 보니까 어느 학교든 다 그렇죠. 최상위권들은 다 있어요. 예, 골고루 다 분포돼 있고 내신 따기 쉽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학교들은 요즘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내 아이가 못하는 게 맞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동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진짜 실제로 막 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더 진행이 되고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뭐 자퇴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지금 이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특목고를 이제 못 간 아이들은 또 일반고를 가야 되긴 하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알아보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좀 맞는 학교,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공부를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도 학교 설명회를 전부 하거든요. 이제 12월쯤에 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요? 가면은 막상 가보면? 네. 설명이 몇 아니, 왜 자꾸 그러려네. 설명이 아니 매니아야. 보내야 매니아야, 되니까 매니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장 선생님부터 다 총출동해가지고 얼마나 진짜 그 학교의 모든 거를 다 그치. 입결도 많이 알려주시는데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고요. 예. 아까 편제표 이런 거 다 가끔 보여주고. 허위 정보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딱 가서 보면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렇게 딱 학교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죠? 네, 역시 느껴져요. 설명이 다릅니다. 네, 진짜. 네, 네. 주의 깊게 좀 그 설명이라서 네. 어쨌든 여기도 좀 거짓말도 좀 있을 수 있고 있죠. 과장도 있고 할 네, 텐데 네. 그거를 정확하게 네. 본질에 관통하기 네. 위해서 꼭 촉으로 알아요. 확인해야 저는. 될 네, 게 그걸 좀 들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는데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일단은 저분이 진짜 진실된 분인지 아닌지도 진정성. 네. 근데 생긴 거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어떻게 생긴 알아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 잡고 말을 하는데 막 이렇게 느껴져요? 과장, 허위 이런 걸로 부풀리는 선생님도 되게 많거든요. 아. 우리가 뭐 작년에 뭘 했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좀 맞아요. 이렇게 진실성이 없고 좀 소박하게 막 하게 언변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진짜로 그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 우리가 진짜 궁금해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꼭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가 아니라 이제 전 학생을 굉장히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학교도 느껴져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정보에 빠른 어머니들은 이제 저 교장 선생님이 언제까지 여기 계시는지 그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혁신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교장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된 학교들은 또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에 대한 네. 뒷조사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고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그 고등학교. 학교에 물론 이제 뭐 1지망, 2지망 쓰긴 하지만 네네. 또 지역마다 이렇게 원하는 데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엄마가 그 학교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는 거. 그 학교가 어떻게 어디다 더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막상 갔을 때 또 당황하지 않게. 네. 이 학교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많아? 이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미리 이제 파악하고 가는 거지. 네. 뭐 입결 보면 대충 나오거든. 네. 네. 매년 뭐 네. 이 정도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 학교 빡세. 근데 이렇게 그쵸. 나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정시 비중이 높은 학교도 있고 그쵸, 아니면 그쵸, 또 그쵸. 수시를 조금 더 선호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다 고려를 해서 맞아요. 맞아요. 요즘 이렇게 선택을 고등학교마다 하면 네. 색이 많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가면은 시험 망쳤다고 내 다른 학교 보낼 걸 이런 말은 좀 안 하게 되죠. 예. 철저한 그러니까 그런 사전조사가 거에 좀 했으면 너무 좋겠다.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한 학기 끝나고 전학 가고 뭐 이사를 가고 다른 지역 가고 근데 그 아이들이 결코 그렇다고 내신을 뭐 올 1등급을 절대 못 받아요. 다른 맞아요. 지역을 가도. 네. 슬픈 현실이죠. 그게. 네, 맞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진아 선생님께서는
뒷조사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교장 선생님 자동차 저는- 대상 거 아니야? 아니 외제차 끌고 저는 다니냐? 제 주변에 골프 진짜 치냐, 그 이런 거. 뒷조사 전문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저도 그것까지는 못했거든요. 어디까지 합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가를 다 가신 거죠. 다 모든 설명회를. 다 가서 네. 다 가서 이 브로셔 다 받고 받고. 다 해서 다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신 어머니가 계세요. 고- 네, 고등학교 18개잖아요. 18개잖아. 18개를 다 간 거. 아,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는 여고 빼고. 하나 빼고 어. 아들이어서 17개를 진짜 다 갔어요. 지극정성이네. 네, 야. 네. 그분이 다 정보 공유해 주셨나요? 저한테 해주셨어요. 어. 네, 네. 저 아니, 지금도 진아 쌤한테만? 그거는 그럼 모르겠는데 엄마가 저는 친구를 잘 사귀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근데 예, 저도 아이고. 또 그분한테 뭐 그러니까 준 정보도 많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분도 뭐 안 줄 수가 없게 만들었겠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 막 전화하신 그분이에요? 어떤- 뭐일 있다고 그때 한번 아니에요, 전화해서 아니에요. 물어보고. 예, 그분도 예. 한번 부르세요. 대단한 분인데. 아, 진짜 예, 방송에. 대단하죠. 초일 때부터 진짜 그래서 대단했던 이런 분이었어요. 어머님들을 한 10명 정도 모여서 아. 특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 정신교육.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예. 직장 다니시는 분 힘드시겠네. 네. 정보. 아니 근데 설명회는 다 저녁에 해서 또 가능해요. 가능하대요? 네, 가능해요. 피곤해요. 네. 그리고 네. 1차, 2차 여러 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머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네. 중심 잡고 이렇게 뒷조사까지 네. 해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화의 마지막. 예. 궁금해요. 마지막 허는 예. 허리예요. 허리. 아, 허리. 여기서 허리, 허리는 진짜 허리. 이거는 네, 허리 업. 웨이스트가 아니라 상상도 네. 못했네. 예, 네. 영어의 허리. 허리의 네. 허입니다. 네. 예. 조심해야 될 허는 마지막 허는 허리예요. 자, 허리를 전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얘기하고 계시고. 자, 예. 아니 해석을 들어야 돼요. 서두르고 급하면 음. 집중을 못해요. 산만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붕 떠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들떠 있는 거. 들떠 있고 붕 떠 있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일반고 가려는 친구들도 어쨌든 고등학교 고르고 선택하고 원서 넣는 게 좀 많이 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도 할 것도 많다라고 네네네네.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조만간 이제 과학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올 그쵸. 거예요. 네. 11월 말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전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원서 접수와 그렇죠.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많이 떠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이 떠 있어서 심지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거 B가 두 과목 있는데 여기 이 학교 제가 서류 통과할까요? 이거는 나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매일 물어봐요. 매일 물어봐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리고 불안하구나. 여기에다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 어떻게 해야 돼? 면접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온갖 신경이 가 있어. 아이들한테 자소서 쓰라고 하잖아요. 아마 한 두세 시간 잡고 있어도 몇 줄 안 나갈걸요? 그쵸. 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한테 요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줘야 돼요. 붕 떠 있지 않기 위해서. 고3들도 이 수시철 되면 같은 증상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입시 공부를 하면서 맞아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대입 뭐 정보 찾고 앉아 있고 맞아요. 막 입결 맨날 지들이 다 분석하고 있고 맞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작 해야 될 걸 못 하는데 실제로 특히 특목 자사고 준비하거나 이런 애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소서나 면접 대비 이런 것들은 일단 엄마한테 가급적이면 맡기고 그리고 전문기관의 가급적 도움을 받고 그리고 빨리빨리 끝내라.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말고 뭐 하루에 한 2시간을 한다. 뭐 그렇죠. 뭐 완벽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역시 기본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데도 신경 써야 됩니다.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 일단 합격을 해야 내가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하든 뭐라든 할 손에 안 텐데 그거 잡히는데, 자꾸 이렇게 아니, 이거 하지 제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떨어지면 B가 책임질 B가 거예요, 있어요. 제가 떨어지면. B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붙일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도 예,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만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달에 입시왕 게시판에 글 쓰지 마시고 그래서 뭐 B가 있으면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잊어버려야지. 정말 예. 그 진인사 대천명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안 돼도 더 잘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허리랑 안 맞는 거 그리고 뭔가 허리를 하면 허리를 하면은 붕뜨게 된다.
조급해지고 그렇죠. 마음이. 산만해지고. 특히 서둘러서 공부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특목 자사고를 지원한 아이들에 한해서 걔들도 붕 떠 있는 애들이 좀 있다. 일반고 준비하는 애들도 붕 떠 있어요. 이 학교 가야 되는 저 학교 가야 되는 이 맞아요. 학교 가야 되는 저 학교 가야 되는 이 학교 가야 되는 아 그렇게. 쳇바퀴 쳇바퀴. 어머니 고민도 그렇고 아이들 고민도 쳇바퀴예요. 아 우리 때는 고등학교 선택이 저는 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외고도 몇 개 없을 때고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일반고 선택도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럼요. 지역 자사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고민의 대상이 돼요. 지역 자사고는 또 따로 원서를 내니까. 근데 그런 걸 아이가 거기에 막 빠져들게 맞아요. 되면 네. 붕 붕 뜨면서 뜨게 됩니다. 예. 절대로 허리하지 허리를 말자. 할 수가 없다. 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세훈 선생님. 예.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만들어야 되는 루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컨설팅 하면서 온 애들한테 보통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운동한 게 언제냐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때요까지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없는 애들 많지. 예. 많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부터는 내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시작해야 되는 시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체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먹을 거 잘 먹는 거, 그냥 뭐 보약 챙겨 먹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내가 체력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보통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도 필요 없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에 한 10분 정도 줄넘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냥 줄넘기 10분. 줄넘기 10분 겁나 힘들다. 진짜 힘들거든요. 엄청 운동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애들한테 얘기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는 안 할까? 한 두 번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체력 관리를 고3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실 그것만 갖춰져 있어도 나중에 뭔가 내가 조금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방향 제대로 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체력이 일단 딱 틀어지는 순간부터는 방향이 틀어지면 그다음부터 내가 뭔가를 고쳐갈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가 그 적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적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앞으로 고3까지 이 운동은 꾸준하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운동 하나 정해서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해야 돼. 뭐 주짓수. 그런 것도 괜찮아요. 주짓수 뭐 복싱. 물론 그런 거 해갖고 저 이제 프로 선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 안 수영. 펜싱 되지만 어때요? 펜싱. 펜싱. 펜싱 승마. 그런 거 하지 마. 승마 같은 거 예. 승마 하려면 저기 용인 가서 막 그 승마장 가야 되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그쵸. 거. 집 근처에서. 네, 멀리 가지 않고. 막 운동하라 그러면 되게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예. 있는데 그냥 저는 진짜 유산소만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아이들한테 맞아요. 필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이야 그거예요. 사실은. 예, 스태미나 음.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한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서 그거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뭐 길어야 1시간이고 보통 한 3-40분도 맞아요. 좋으니 그거 할 수 있는 것만 뭔가 루틴을 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고2 올라가면 이제 슬슬 못하게 될 텐데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주 1회도 좋고 주 2회도 좋고 뭐 짧게. 예. 뭐 제일 돈 안 들이는 건 솔직히 그냥 엄마랑 같이 이렇게 동네나 이렇게 살짝 뛰어도 돼. 엄마랑 같이. 예. 취향인가요? 어쨌든 부모님이랑 같이 아니면 이제 뭐 요즘 아파트 단지 막 헬스장 있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요. 그런 시설을 활용하거나 대신 이제 체력에 대한 좀 신경을 쓸 때가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것도 이걸 뭐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 이걸 언제 딱 느끼냐면 고2 여름방학이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없는 거죠. 이제. 남자애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맞아요. 여학생들이 여학생들 더 진짜 심하지. 체력이 많이 저하돼서 진짜 상담 오신 어머님들 저 고3 그 사전 상담할 때도 보면 여자 아이들 어머님들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체력 때문에 재수 생각 안 해요.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체력 자체가 아이가 너무 이제 맞아요. 예, 약해서 오래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 진짜 체력 관리가 좀 필요하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자애들이야 뭐 가끔 운동 좋아하고 그러면 네. 이제 뛰기도 하는데 여자애들은 이제
그럴 기회가 더 적으니까 맞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들이 문제를 겪는 경우를 많이 봤죠. 네, 빈도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체력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이 운동을 하겠다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말리는 분들이 계세요. 야 공부해. 지금 네가 거기 가서 지금 뛰고 있을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런 경우에 이제 애들이 보통 운동을 하겠다는 것들이 뭐 정말 말씀하셨던 무슨 아빠 엄마 나 승마를 하겠어 이런 거 이런 건 좀 그렇죠. 그렇죠. 새끼 아니 죄송합니다. 얘가 맨날 점심시간에 축구하다가 또 주말에 가서 축구하고 이지랄 이러니까 이제 하는 거지 그거는. 남자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미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진짜 주짓수 한다고 나서서 엄마 나 주짓수 배워야 되겠어. 네, 너무 과한 건 당연히 이제 말려야 그쵸. 되겠지만 오히려 이제 너무 운동량이 적거나 맞아. 뭐 좀 타고나게 좀 체력이 약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아이들은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체력 훈련을 위한 루틴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4시 시작되면 못해요. 고등학교랑 맞아요. 딱 들어가는 그때 순간 뭐 새로 시작할 수가 없어 예, 그때 예.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뭐 또 그 중학생들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하고 살으라고 좀 이게 중학교 3학년 애들 네. 옆에서 선행 시키니까 선행 따라가고 뭐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가면 나중에 가서 그 손해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제발 생각 좀 하라고. 중3 보고 그게 먹힐 것 같아. 지금. 안 먹히지. 생각을 하는 아이가 내가 거의 얘기를 없죠. 하겠어요? 없어. 거의 먹히면 없죠. 얘기를 하겠어? 거의 없어요. 네. 없지. 네. 그런 근데 애들은.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 생각해 보니까 저 중3 때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 생각이 생각 없이 없었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살았어. 맞아요. 당신도 그랬으면서. 그래서 중학생 중3들 중에 좀 어른스러운 애들이 뭐 간혹가다 느낌 있긴 있지만 이제 좀 아직은 좀 애 같죠. 그렇죠. 아이들이죠. 아이죠 다소. 아이고 그리고 이제 대입이 이제 본인들은 아직 본격 시작은 안 했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쵸. 이제 좀 놀고 싶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애들한테 생각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 힘드니까 부모님들도 그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애가 어쨌든 스스로가 내가 뭘 해야 된다, 뭘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선행 막 시키는 것도 물론 막 양치기로 돌려가지고 기계적으로 문제 풀게 만드는 것도 어느 부분에선 필요한데 그런 것들 플러스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도 좀 계획을 생각해봐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제 허 말고 또 있습니다. 이거는 허는 아니고 저는 정말 이제 어머님과 아이들한 정말 이건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제 입시를 그 3번 연속 이 어린 나이에 실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재학교 안 되고 과학고 발표하기 떨어지는 전에 애들. 과학고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따로 전사고 준비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친구들의 그 자존감과 자신감 맞아 이거 문제야. 매우 되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건 또 아이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극복하는 시간도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엄마가 담대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담대하셔야 돼요. 엄마도 물론 매우 힘들죠. 야, 네가 공부 안 해서 떨어졌어. 그리고 막 매일 우는 엄마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아이 탓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이거 너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도 같이 우시고 그리고 같이 털어내고 그리고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때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아이들이 힘들어요. 정신줄 놓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지금 특목고나 전사고나 이게 이제 입학 인원도 많고 관심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중학교 때 조금 공부했던 애들은 일단 다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렇죠. 도전 많이 하죠. 생각하고 공부 뭐 오래 계속 찍고 잘하고 성실한 아이들은 꽤 많이 준비를 합니다. 뭐 많이 하여튼 준비해요. 하다가 포기를 하든 뭐 1년만 하든 뭐 하든 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 머리 숫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체 뽑는 친구들은 10%가 맞아요. 너무 적은 인원을 준비하는 뽑고 친구들은 준비하는 거의 아이들은 뭐 그러니까 많으니까. 좀 하는 아이들 중에 한 5명 중에 한두 명은 할 걸. 맞아요. 아주 낮게 잡아도 좀 아주 낮은 거예요. 예, 관심 있는 근데 지역은 더 많이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다 합격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떨어진 아이들 이제 일반고 가잖아요. 네.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또 다 잘해요. 대학은 다 잘 가요. 맞아요. 갔어요. 아, 결국에는. 결국에는. 네, 맞아요. 도망가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공부한 거 진짜 어디에 안 가요. 근데 이제 당장 네. 막상 떨어지고 나면 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생애 처음 겪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좀 어린 나이에 겪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좀 쿨한 성격이고 뭐 그러면 차라리 괜찮은데 막 또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과도 관계가 되게 좋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막 열심히 몰입해서 했는데 안 됐을 때 타격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제가 자, 요때는 부모님한테 제가 좀 꼭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예. 우리는 학부모의 기도하지만 이때는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안아주고 담대하시고 울 때 같이 울어주셔야 됩니다. 울 때 같이 오면서 선행을 빨리 부르. 그다음 이제 달리자. 무조건 아니잖아. 되게 뭐 특목고 뭐 자사고 붙고 떨어지는 애들 보면 사실 뭐 애들 뭐 나는 모르겠어 실력 차이가 있겠지 있겠지만 막상 이제 면접장 들어가서 떨어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운도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쵸, 것들이다. 맞아요. 네, 인생에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날 컨디션 뭐 내가 좀 약한 파트가 하필이면 질문이 나와갖고 옆에 놈은 그거 어제 본 게 나와갖고 붙는 놈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운의 요소가 자꾸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내가 노력을 좀 잘못했거나 내가 뭐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어머님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아이를 키웠는데 케어했는데 내가 라이딩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결과가 안 좋으면 속상하고 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애들이. 이 실패의 원인을 나로 막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다는 사실에 충격받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착한 아이고 마음이 여린 아이들 중에. 그래갖고 상담할 때 보면 어머님들이 얘가 원래 안 이랬다는 거야. 엄청 말 잘 듣고 관계도 좋고 자기가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이거 떨어지고 나서 애가 이제 삐뚤어져 가지고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게임만 하려고 하고 막 이제 이런 애들도 제가 이제 종종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좀 심각한 문제예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그 어떤 그 학생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나와서 했던 얘기가 지금 기억나는데요. 네네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요. 내가 떨어지면은 딴 애들이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지. 예, 이렇게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예, 이런 마인드 어머님들이 좀 주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좋은데 재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나 이벽에 결과적으로는 대학원도 잘 갈 거예요. 대입. 근데 이게 나중에 맞아요. 대입까지 길게 생각하면 꼭 그 학교 가서 또 잘 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요. 더 개고생만 하고 재수 삼수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그냥 일반고 갔는데 이제 뭐 더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이건 뭐 허랑 연결시키기가 어렵구나. 이거는. 쓰리 허에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예. 전사고나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저희 아이도 준비에다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사고. 아 근데 안 해본 게 없네. 지난 생에 안 근데 해본 게 없네. 저는 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울음은 안 나왔어요. 너무 떨어졌을 때? 속상했는데 어. 그냥 이렇게 멍하고 그랬는데 아니, 뭐 어차피 대학이 중요하지 그렇죠. 뭐 고등학교가 중요해 이러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빨리 이제 아이는 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애기 아이는. 근데 저희 애도 조금 강해요. 그런 거 멘탈이 좀 강해서. 근데 저희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이 막 연기가 되면서 맞아. 이 면접이랑 다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다 준비를 그렇지. 하고 요일당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된 거예요. 한 2주인가 정도.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딱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 바로 다음 날까지 일반고 원서가 완성이 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7개 학교를 다 갔다는 그 엄마도 사실 전사고 준비를 했던 엄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학교를 다 가보진 않았는데 그 엄마는 만약에 떨어질 경우 바로 원서를 써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된다 해서 했는데 그 아이는 붙었어요. 저희 그분은 아이는. 또 붙고. 그러니까 저한테 다 준 거예요. 정보를. 경쟁자가 아니다. 뭐, 네. 아니 뭐 네, 그것도 사전에 아니고. 예, 예. 요리를 잘 해놓으셨겠지. 네, 네, 맞아요. 잘 구워 그래서 삶아놓으셨지. 저는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가 원서 쓸 학교 해서 이제 가서 잘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게 위기를 잘 뭔가 극복하셨네.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는 너무 급했어요. 막 차라리 급하게 났네. 오늘 이게 결과가 났는데 내일 막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 이거 원서 작성 주셔야 된다고 해서 네.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속상한 건 한데 뭐 왜 울어요 그거 가지고. 물어봐도 되는 그 친구는 네. 전사고 갔잖아요. 어떻게 네. 잘 갔어요? 재수했어요. 여기는 한 바퀴 갔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그렇게 달라요. 된다니까. 정비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맞아. 없어요. 네, 네. 공부한 거 어디 안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냥 유명한 학교 간다고 뭐 편하게 다 좋은 게 아니기 네, 때문에.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냥 맞습니다. 다 이제 지금 중3 어머님들 너무 동요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막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인생의 좋은 가르침의 배움의 기회라고도 봅니다. 예, 부모님들이 이럴 때 이제 실패를 이제 받아들이고 네. 이거를 이렇게 이겨내는 방법을 아이들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인생에서. 예.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이들도 이제 느끼게 되면서 그럼 이때 내가 어떻게 일어설까를 훈련하는 기회로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비고일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가지고 이제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봤고 뭐 저도 뭐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이제 덧붙여 주시면은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에 막 꽂혀 있다가 보니까 이게 다 개판이야. 대부분 아이들이 대부분 개판이고 이게 중학교 때 그 성적이 솔직히 한 2주 정도 반짝한 성적 아닙니까? 우리 맞아요. 때? 네. 100% 무너집니다. 100%, 100%, 150% 정도 무너집니다. 150% 정도 무너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모르겠어요. 공부 방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학창 시절에 관심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메타인지가 매우 높은 거죠. 난 공부하기 싫었거든. 어. 진짜 싫어갖고 어떻게 하면 괜찮아요. 쉽게 할 수 맞아요. 있을지를 이게 제 가성비를 많이 추구하거든요. 원래 인생에서. 게으른 사람이 좋은 원하는 거죠. 만들면 그거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좀 중요해요. 효율적으로 막 이거 외우기 싫은데 쉽게 외우는 방법 없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대학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제 막 그 유튜브가 아니었으니까 막 공부 방법 책 같은 걸 막 다 읽었던 것 같아. 연상기억도 뭐 이런 뭐 기억 관련된 책들도 가끔 보고 뭐 이제 과목별로도 뭐 수학 관련된 책도 한번 찾아서 보고 영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도 보고 막 그러면서 방법을 좀 연구를 하는 시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모르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죠. 그게 뭐 나중에는 제가 이제 막 수능 공부를 좀 늦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고3 때 겨우 막 고2 겨울방학 때 했는데 나중에는 돌이켜 보니까 어쨌든 다 엮이면서 도움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믿을 만한 게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고 독서실도 다니는 것 같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학원도 숙제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까보면 제가 상담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허당이 많다. 허당. 수호가 나왔습니다. 네. 예, 오, 허당 공부 방법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의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어차피 뭐 입시 계속 뭐 관심 가지실 거고 그렇죠. 아이도 이제 하셔야 되니까 공부 방법을 좀 연구하는. 예. 이게 뭐 제가 막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입시왕이 전문 예. 이게 그러니까 아닌가요, 입시왕?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도 이제 방법은 알려줄 수 있지만 이게 그렇죠. 물을 애한테 먹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가 관심이 있어야 돼. 제일 좋은 건 아이도 관심이 있고 어머님도 관심이 있고 해가지고
좀 공부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요즘 뭐 유튜브도 방법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제 이놈 저 얘기 저놈 얘기 좀 참고해 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맞는 방법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좀 허당 방법들이 많다. 예.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제가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담할 때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내신 한 1.2나 3 근처 애들 빼면은 제가 봤을 땐 다 허당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연구를 좀 하자. 이런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그 중3 때부터 막 이렇게 막 시키고 이런 게 저는 약간 좀 미안하긴 합니다. 솔직히 미안은 하셨어요, 애한테? 아니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다 너를 엄마, 위해서. 그때 저를 그렇게 굴려줘서 아니 근데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 아들 말씀할 키우면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들 셋만 모여도 그 얘기해요. 시킬 수 있을 때 시켜놔라. 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중에 천장에서 네. 그 얘기하잖아요. 엄마 네. 그때 나 굴려줘서 고마워요. 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그래서 전혀 저는 네. 어린이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예비 고일을 맞아서 뭐 이거저거 뭐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어머님들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오늘 방송 한번 참고하셔서 제대로 계획 짜서 할 것들 딱 준비하시고 또 실제 고등학교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조사도 해주시고 하시면 좀 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아니 세훈쌤부터. 저요? 네. 아무나. 그냥 열심히 하세요. 이거 뭐 사실 네. 저희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잘 생각해 보면 다 되는 네,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참고하셔서 그냥 취사 선택하셔서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일단 가지고. 핸드폰 절대 사지 말라. 요건 진짜 야, 요건 진짜 내가 진리다, 얘기할 진짜. 때마다 네. 진짜 핸드폰은 진짜 사주면 안 됩니다. 법안을 발의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로비를 좀 해야겠어. 법안을 발의해서 뭐 아는 국회의원 없어. 어디 로비를 좀 해야 되겠어. 불법으로 규정해버려야 돼. 이거.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좀 아이와 이제 한 1월이면 보통 1월 말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입시는 보통 1월 초에 최종 합격자들 등록자사가 나올 텐데요. 어쨌든 뭐 특정한 시점에 이제 그 아이하고 여유 있게 점심 먹는 시간도 이제 소중한 시간이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예,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아이는 훌쩍 자라 있고 대학교 가면은 정말 남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월까지 짧은 여행이나 호캉스라도 아이하고 가서서 소중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제분들이 다 남이 됐죠. 소중한 시간 가졌는데 남이 되면 어떡합니까? 더 슬픈 거 아닙니까? 저는 저는 다 이제 키워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좀 더 아쉬움이 좀 더 있었어요. 지금 다 대학생이잖아요. 지금. 네. 뭐 대학원생이고 대학생이죠. 맞아요. 자, 진아 네. 선생님. 예. 지금 이제 중3들을 상대로 학원에서도 어마어마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비 고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더군다나 또 2028 그 대입 개편화 때문에 더 지금 중3을 이제 어머니들 마음을 막 이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데 너무 휘둘리지는 마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 아이를 좀 잘 파악하셔서 네, 지금 이 시점에 내 아이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저는 진짜로 이 3개월이 너무 소중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본인이 직접 경험도 해보셨고. 네, 네, 정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손용식 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행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조금 계획을 아이랑 잘 세워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네, 플랜을 좀 잘 짜서 좀 열심히 네 진짜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랜만에 컨설턴트들의 수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하니까 훅 지나가네. 이게 한 4개월 쉰 것 같은데 거의. 근데 왜 쉬신 거예요? 다른 게 바빠. 서로 힘들어갖고. 그냥 네. 자,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아. 체력 훈련을 해야 돼. 지금. 바쁘셨어요. 네, 힘드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체력이 약해가지고 수행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다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컨설턴트들이 상담받고 지금 다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능 보시는 여러분들은 힘내시고요.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감사합니다.